보통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 하면 뭐랄까 좀 심심한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한전 KPS를 요즘 애널리스트들이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안정적이기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새로운 성장 스토리가 꿈틀대고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분석에서는 그 숨겨진 가치가 대체 뭔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매년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오는 아주 안정적인 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강력한 성장 엔진까지 숨기고 있다면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한전 KPS를 다시 봐야 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지금 한전 KPS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업인 발전소 정비 사업이 아주 강력한 회복 사이클에 들어섰다는 거고요. 둘째,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용을 확 줄일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여전히 아주 매력적인 배당을 주고 있다는 점이죠. 자, 지금부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부터 시작해볼까요? 한전 KPS의 새로운 스토리, 그 심장에는 바로 이 회사의 본업, 발전소 정비 물량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핵심 엔진이 다시 쌩쌩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 정말 한눈에 들어오죠. 작년 3분기랑 비교했을 때 올해 3분기에 예정된 예방정비, 그러니까 미리 점검하고 수리하는 일감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원자력은 4기에서 6기로 늘었고, 특히 화력발전소는 6기에서 무려 17기로 껑충 뛰었죠. 바로 이렇게 일감이 늘어나는 게 매출 성장의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 늘어난 일감, 이게 바로 실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25년 3분기 매출이 약 3,937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11%나 성장했어요. 안정적인 유틸리티 기업에서 두 자릿수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건 이거 정말 인상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성장이 어디 한 군데에만 쏠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원자력, 화력 정비가 탄탄하게 받쳐주는 가운데 남아공이나 필리핀 같은 해외 사업 매출이 무려 30% 넘게 급증하면서 전체 성장을 확 끌어올렸습니다. 여기에 GS-칼텍스 열병합 발전소 수명 연장 같은 새로운 사업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포트폴리오가 훨씬 다채로워지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 볼까요? 눈에 보이는 본업 성장 말고도요, 앞으로 수익성을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숨겨진 부스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회사의 성적표 등급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이익을 높일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니, 성적표가 나빠졌는데 왜 이익이 늘어날까요? 하지만 이 역설적인 문장이 지금 한전 KPS의 아주 중요한 비용 절감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한전 KPS가 정부로부터 받는 경영평가 등급이 A에서 B로 한 단계 내려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등급이 높을 땐 나중에 줘야 할지도 모르는 성과급을 충당금이라는 형태로 미리 비용으로 쌓아둬야 했거든요. 그런데 등급이 내려가면서 그 부담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 결과 2026년부터는 인건비 부담이 줄면서 이익률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먹거리도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오래된 석탄 발전소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문을 닫게 될 텐데 그 빈자리를 메울 카드들이죠. 남아공, 필리핀에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해외 계약을 따내려고 하고 있고요.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내 원전 해체 시장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투자자분들이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죠. 바로 배당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중요한 현실적인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한전 KPS는 꾸준히 우리가 번 돈의 50% 이상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해왔습니다. 이건 사실 회사가 그만큼 현금 흐름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보시는 것처럼 그 약속을 실제로 지켜왔습니다. 지난 몇 년간 정말 꾸준히 높은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했죠. 요즘처럼 금리가 높을 때도 웬만한 은행 예금 부럽지 않은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서의 매력을 톡톡히 보여줬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현실적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이번 분기에 정비하는 발전소가 많으니까 실적도 좋겠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좀 더 복잡합니다. 진짜 매출에 영향을 주는 건 발전소 몇 대를 했냐는 숫자보다 한 대를 하더라도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작업했느냐는 기간과 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분기별 실적은 우리 예상과 조금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전 KPS를 지켜볼 때 우리는 뭘 확인해야 할까요? 딱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정비 일감이 꾸준히 들어오는지, 그리고 그 일감의 실제 작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둘째, 미래 성장을 책임질 새로운 해외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지. 셋째, 2026년에 정말로 인건비 절감 효과가 실적에 나타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매력적인 배당 정책이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지. 바로 이 네 가지가 한전 KPS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열쇠입니다. 오늘 분석을 정리해보면 한전 KPS는 이제 그냥 안정적인 배당주가 아니라 본업 회복의 비용 구조 개선 그리고 신사업이라는 성장 가능성까지 품게 된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소득 흐름에 성장이라는 매력적인 옵션이 더해진 셈인데 과연 이런 투자가 여러분의 투자 전략과 잘 맞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자료는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제공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